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정말 그 지난번에 그 비화포는 네. 내란의 블랙박스다라는 네. 표현을 처음 쓰셔가지고 전 언론이 전부 내란의 블랙박스, 네, 네. 비화폰 서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비유가 나왔습니다. 네. 가두리 양식장 조사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명확한 비유이신데요. 이게 검찰이 금거놓은 선 이상은 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답답하죠. 지금 밝혀야 되는 이제 사실관계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걸 하나도 못 밝히고 있고 오히려 이를테면은 역진당하는 맞습니다. 역공당하는 상황이 네, 되는 네, 거 네, 아니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김성훈 네. 경호차장이 지금 그 보복 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호 3부장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조금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오래전 일이라 1월 초중순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차 집행을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갔는데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을 그렇습니다. 해서 못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고 그 와중에 윤석열은 총이든 칼이든 뭐든 막아라라고 하고 흉기를 동반한 경호관들이 무력 시위까지 했던 언론에 비춰지면서 네. 그리고 윤석열 또한 언론에 나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시위를 했던 예. 그 와중에 김성훈 사단이 윤석열의 지침을 받아서 경호처를 다잡기 위해서 공식 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이 회의 자리에서 경호 3부장이 이 사안의 책임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김성훈 당신입니다. 사퇴합시다. 네. 책임 있는 경호처 지도부라면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들이받은 사람이에요. 이 분이. 의로운 분이네요. 네네네. 그런데 경호처는 이분이 경찰과 사전에 만났다. 만난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 만날 수도 있지. 네. 근데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걸로 몰아가서 1월에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2달이 지난 지난 목요일 날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박근혜 국정농단 때 박관천 경정이 이를테면 그때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소위 얘기하는 십상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문건 유출 사건으로 해서 구속까지 맞습니다. 시켜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징계위원회가 얼마나 허당이고 편법적이고 보복 인사냐고 하면 전체 6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내부가 3명이고 외부가 3명인데 외부 인원 3명 중에 2명이 경호처 오비들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6명 중에 5명인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게 기밀을 넘겨줬다라는 게 해임의 주요 사유이거든요. 근데 뭘 넘겼는지 밝히질 못해요. 그러니까 넘긴 자료가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넘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호처에 무슨 문건이라고 문건이든 하다못해 국가 기밀을 넘겼든 뭘 넘겼다고 하면 이걸 넘긴 거야라고 밝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증이 없어요. 귀신이 그냥 넘긴가 봐요. 귀신이 넘겼나? 네. 그런데다가 더욱더 황당한 건 그 경호관이 경찰을 만나는 자리를 주선한 게 야당 정치인 모 인사가 아니냐고 끊임없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인사가 누굽니까? 혹시 의원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을 어떻게든 엮어서 막 소설을 쓰는 거죠. 징계위원회가. 이거는 진짜 도처에서 곽종근 사령관 부인 입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끊임없이 이제 일종의 민주당을 악의 축으로 삼고 민주당 모든 건 다 민주당 때문이야. 이재명 때문이야.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안 통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는 절대 승복 못하겠다. 소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남아있는 절차가 최상목의 결재입니다. 최상목. 지긋지긋한 이름 최상목인데 경호원법에 따르면 5급 이상은 경호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하게 돼 있거든요. 해임과 관련된 사안들은 그래서 최상목의 결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재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용산의 오다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최상목 대응은 할 거라고 봅니다. 결재를.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데
헌재가 결정한 40여 재판관 임명 안 했죠. 네.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이나 여가부나 모든 부처에 지금 알바 기사는 다 합니다. 그렇죠. 최상목이 모를 수가 없고 최상목이 동의하지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경호관 징계 해임권에 대해서마저 용산 손을 들어준다? 그럼 이 양반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국회에서 최상목 탄핵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인 거죠. 고민인 건데 최상목 이후에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네. 최상목을 탄핵을 하게 되면 이주호 교육부 네. 장관인데 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상식적일까 합리적일까? 라는 고민들을 일부 의원님들은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더 세게 할 거다. 그렇죠. 최상목보다. 네, 그분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럼 이주호도 탄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줄줄이 탄핵을 하다 보면 남는 문제가 네. 다음 차기 정부가 예. 구성되면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됩니다. 국무회의는 일정 정족수 이상이 되어야지 네. 국가가 운영이 되거든요. 예. 회의 의결은 차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 회의 의결은.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었을 때도 네.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한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했어요. 인사청문회라든지 예. 인수위가 없으니까 예, 예. 바로 국정을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결 사항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내각 분들한테 예.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예. 과도기적으로 예. 당신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해줬고 당시까지는 예. 그 역할들을 그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도 표했고. 이를테면 그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했던 사람들은 최상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도 예. 그런 다음 순번에 관한 문제, 예. 국무회의에 관한 문제, 예. 그리고 이게 또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혹시라도 탄핵에 단 0.01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보시는 거고 또 반면에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최상목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탄핵 심판에 오히려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워낙 최상목 대행이 한 짓이 도를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도를 넘어서니까 이건 분명히 아니 엄중하게 자기는 40여 재판관 임명 안 하면서 국민들한테 헌재 헌법을 결정을 존중해라. 어제 오늘 아침 사설 일제히 다 썼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자기부터 따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율 배반적인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제 100일 정도 100일 넘게 이 상황을 지켜보시니까 이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은 그러면 헌법을 안 지켜도 되나? 법은 평범한 시민들만 지키는 건가? 아, 대한민국에 특권 계급이 있었네. 이거를 우리가 이게 민주공화국이 맞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내란 범죄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한 공화국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그 기본을 무너뜨렸어요. 뭘 무너뜨렸냐? 법치라는 걸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 법 위에 극우가 있다. 법 위에 자기가 있다라는 걸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오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건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총 들고 국회에 침탈한 것도 큰 죄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70년 동안 끌어오던 그런 기본을 무너뜨렸다는 거에서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부분. 예. 의원님, 근데 그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된다. 우리 법률적으로.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때의 국무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를 의결을 하게 했다. 그러면 정부가 정부로 이제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 2월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넘어갈 때, 그 전 정부의 차관급들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회의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의 결정을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겁니다. 의결권은 국무위원에게만 네.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랄까,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랄까, 이런 분들이 이를테면은 뭐 차기 정부에
협력하는 의결을 할까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저는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경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추경 처리. 하시기가 급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내각 구성원들을?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해도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보면 내각이 다 채워진 게 5월 10일 날 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7월 말 8월 초까지 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법 제도의 미비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박근혜처럼 중도의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을 때 시스템이 고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우선. 그리고 인수위를 거쳐간다 하더라도 지금 인수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디테일 혹시 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법의 미비한 점들을 다 챙겨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성훈 라인이 그렇게 셉니까? 세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 청구했지 않습니까? 3번 다 살아 돌아왔어요. 그보다 더 극악스러운 건 경호관들의 저항에 의해서 구속되었던 윤석열이 살아돈 거예요. 경호관들 입장에서는 멘붕이죠. 집단 멘붕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저항해서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신복처럼 경호처를 사병화로 이끌었던 김성훈이 3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다 막아주고 살려줬어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경호 3부장 같은 경우 생각지도 않게 해임을 시켜버려요. 아무 근거도 없는 보복 인사를 자행해버립니다. 말 한마디 뻥끗하기 힘든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가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 그러니까 고통이죠. 고통 그 자체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구속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남동 관저에서 살고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람을 경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4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서부지법이 이광우, 김성훈 2사람에 대한 영장은 발부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